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덕후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자, 시장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그 무거운 정도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마치 분위기는요. 종합주가지수 이미 반토막 나 있는 과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를 보낸 것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자, 오늘 아침 저희 지인으로부터 좋은 글 한 글귀가 날라왔습니다. 자, 지금 NH투자증권에 다니는 제 지인으로부터 좋은 글이 하나 아침에 왔는데요. 자, 그게 뭐냐? 나이아가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떤 외국 사람이 자, 놀러 왔다가 자, 물이 너무 맑아서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표지판이 있길래 딱 봤더니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독약이야. 나 이제 죽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오더니 말 한마디를 해줬는데 이 관광객이 갑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싹 아픈 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여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포이즌이란 단어가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관광객이, 역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나는 그 독약을 먹은 게 아니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싹 나았다고 합니다. 자, 그 글을 보고요. 자, 모든 여러 가지 세상 만사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자, 그 부분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에 단초로 삼았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처럼 자,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들 많이 겪게 되죠. 대표적으로 플라시보 현상이란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 가짜약 효과라고 하죠. 어떤 병이 있는 사람에게 소화제 같은 그냥 간단한 약만 이렇게 처방을 내려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아프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군대 있을 때 감기 걸렸어요 해도 빨간 약 바르면 싹 낫는 그런 효과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플라시보 현상을 생각해 보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치료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 신뢰가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효과를 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태도도 단순하게 약만 먹고 그치는 게 아니고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신념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자, 마음을 흔들 때는 투자 심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투자 원칙을 깨트리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열차게 매수하기도 하고 또는 투매하기도 하게 하지만 반대로 자,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자,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자,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많은 투자 관련한 결과는 투자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투자 심리를 흔드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면요, 조금이라도 투자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투자 심리를 뒤흔드는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자 심리를 흔드는 이유, 첫 번째로는 바로 상대적 비교입니다. 자, 상대적 비교. 자,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대적 비교는 항상 평생 가지고 가는 그러한 뭐랄까 본능인 것 같습니다.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모 방송국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스카이, 서울대 고대연대, 요 최상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자, 이 학업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자, 우리가 단적으로 그 집의 자식이 옆집의 동년배 아이와 비교했을 때 성적이 뒤처진다면, 혹은 동년배 아이는 좋은 대학 갔는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면, 자, 그것처럼 배 아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들, 그 기준들은 가까운 곳에서 이웃집 이렇게도 찾을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은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를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벤치마크로 활용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 두 기준이 사용됩니다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 뭐랄까 비교 잣대가 바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나 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또는 좀 낮은 수준의 비교 잣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잣대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자신이 사용하는 투자 전략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투자 심리가 마치 삼각파도에 휩싸인 것처럼 요동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올해 초 그리고 올해 여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초 그리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 갑자기 사람들 마음속에 투자 잣대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으로 바뀐 순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갑자기 아이고 비트코인으로는 몇 개월 만에 더블 먹었다는데, 누구누구 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팔자 폈다는데,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동료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는데, 그런 잣대가 들어가는 순간 본인의 투자 성과가 너무도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상화폐 시장으로 훅 넘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당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원칙대로 갈 거야 했던 사람들이 가상화폐는 며칠 만에 더블 번다는데 라는 갑자기 바뀐 기준이 쑥 하고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다가 잘 이겨내신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훅 들어온 가상화폐 기준 잣대에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은근히 작년에 가치투자 퀀트 방식으로 투자했던 젊은 층들이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기준 잣대로 훅 하고 들어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녹였죠. 요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마용성이 얼마가 올랐네,
내 주식 투자는 어떻네. 예, 그런 그 상황.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대적 비교는 끝이 없는 잣대다 보니까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왠지 모를 공허함, 마음속의 갈등, 투자 심리의 고뇌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 잣대가 끝없이 올라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워렌 버핏하고도 비교하고요. 재벌 총수하고도 비교합니다. 예, 뭐 재벌 총수는 뭐 재산이 얼만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 무리한 투자를 결국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예, 10중 8구 큰 투자 낭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심리를 흔드는 이유. 자, 그것은 바로 약간은 좀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후견지명이 만드는 증폭 현상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예상, 노력은 하지만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일까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와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도 경제 예측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앞날에 대해서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걱정, 하락을 해도 걱정, 이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사람의 본능이란 게 자, 후견지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과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그 판단이 있습니다. 보통 획기적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견지명이라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사후 약방문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자신의 삶이 나빴다고 한다면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했다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심리,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후견지명으로 보는 미래의 세상, 요 두 개가 만나면서 자, 투자 심리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전에 시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상승할 것이다. 예, 이런 분위기, 투자 엔접, 예,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흥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땠습니까? 예,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끝없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가짜 투자 심리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자, 반대로 자, 미래 시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계속 끝없이 증시는 하락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에 제발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비관론이 시장 심리를 지배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현명하게 뭐 경제학자들이라든가 금융당국이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획기적인 분석에 따른 사후 약방문 차원의 그러한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증폭돼요. 특히 요즘 하락장이 지속될 때는 끝없는 하락장이 반복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런 증폭된 투자 불안으로 인해서 자신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용도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 약세장 언제 끝날지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 중간에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한 번씩 쿡 꺼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길게 하락장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자,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전략과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원칙을 지켜가셔야만 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자, 자신의 기준에 맞춘 리밸런싱 주기를 꼭 지키시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계속 지켜갈 것이고, 투자 기준들 여러가지 투자 지표를 통해서 투자 기준들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그 기준들이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꼭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같은 뭐 시장이 약세장 또는 하락장 또는 폭등장 이럴 때는 예외적 케이스를 둬서 시그널을 무시해야 되지 않냐, 융통성, 유연함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추구하면서 자신의 원칙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덕지 이렇게 타타타타닥 붙이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덕지 붙여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되면 자, 또 예외 케이스라고 하면서 자신이 덕지 붙인 전략을 떼어서 이렇게 휙 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 원칙 지켜가시면서 투자 심리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항상 마음을 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시청자님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공투자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자,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